얼마 전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로 치면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한국을 뜨는지 이걸 나라별로 조사해서 순위를 쫙 매긴 건데요. 여기서 중국이 1등을 했어요. 올해 15,000명 정도가 중국을 떠날 거라는데 에게? 15,000명?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재용 15,000명이 중국을 뜬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이어도 그렇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선제 없고 튀어가 아니라 뭐 현금 없고 튀어 이 수준이에요. 누가 일부러 퍼나르는 것처럼 돈이 싹 빠지고 있어요. 일명 차이나 엑소더스. 대대적인 중국 대탈출이 시작된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기회의 땅이었거든요, 중국이. 사업하는 사람들 다 중국 시장 먹겠다고 중국 들어가고 그랬는데 대체 누가 왜 어째서 중국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중국 탈출이 곧 무사생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오늘의 지식카필 플러스 특명 중국을 떠나라 차이나 엑소더스입니다. 중국에 나가있던 외국 기업 하면 마소, 구글, 애플, 소니 정말 많았죠. 얘네들이 무슨 비엔나 소시지 마냥 줄줄이 탈출하고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중 갈등 때문이 크겠죠. 트럼프만 어떻게 잘 좀 넘겨보자 했는데 나아지긴 개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오히려 더 심해졌으니까요. 중국에서 기껏 만들어서 팔려고 보니까 밖에서는 중국 제품이라고 관세 때리지, 안에서는 외국 기업이라고 규제 때리지.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갈라파고스다 뭐다 하지만 중국 규제는 차원이 달라요. 빅테크 규제에 코로나 봉쇄에 하여간 선을 좀 세게 넘는 스타일이에요. 게다가 요즘 중국 보면 데이터 보안을 되게 목숨처럼 여기고 있어요. 2021년에 데이터 보안법을 만들었고 간첩법을 개정해서 작년부터는 또 그걸 시행하고 있죠. 강철 만리장성을 지키겠다 그런 건데 간첩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려서 언제든지 휴대폰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일기장 검사는 받아봤는데 핸드폰 검사, 이메일 검사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그걸 한다? 요즘 시대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더 웃긴 건 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조항도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라 못 나쁘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엔 기밀법도 강화했죠. 문이란 문은 다 틀어막고 있는 건데요. 시진핑의 자충수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지금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 개혁 개방 시대가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죠. 이쯤 되면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다들 제발 떠나라고 대놓고 등 떠미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스위스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이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했고 스텔란티스랑 볼보도 생산기지를 일부 유럽으로 옮긴다고 밝혔어요. 시진핑도 민심 떡락 분위기를 감지한 건지 급한 대로 좋은 말을 막 뿌려대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개방,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립서비스의 축복이 끊이질 않고 있죠. 잘해줄 테니까 외국 기업 너네 들어와 라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언행 불일치도 이런 언행 불일치가 없어요. 투자자들도 돈줄을 꽉 잠가버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 셋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중국 투자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과연 이런데도 뛰어들 사람이 있을까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려다 손만 베이죠. 작년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 얼마나 투자했나 봤더니 확실히 심각하더라고요. 3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역대급으로 낮은 액수예요. 워렌 버핏 형님도 들고 있던 비아디 지분을 계속해서 팔아제끼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다 빠져나가서 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중국 증시도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지는 별이 있으면 뜨는 별도 있는 거잖아요. 라이징 스타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해요. 탈중국 대표주자 애플을 한번 볼까요? 애플은 코로나 봉쇄 때 중국에 한번 크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도 시장을 키우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이런 인도에서 최근 애플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탈중국 노력이 드디어 하나둘 성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좋다 이거예요. 외국 기업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중국 본토 기업들도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어요. 중국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럼 중국 기업들은 왜 굳이 중국을 벗어나려는 걸까요? 얘네가 원하는 건 메이드 인 차이나 꼬리표를 떼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 수출을 규제하니까 수출 비중이 큰 중국 기업 입장에선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 기업이라고 미운털이 잔뜩 박힌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중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부터 아예 지워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으로 신분 세탁을 싹 하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중국 대표 패션 플랫폼 쉬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알테쉬에서 쉬를 맡고 있는 쉬인이요. 쉬인도 그래서 중국 대신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됐어요. 미국이 또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런던 증시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준비 중인데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또 왜 중국 큰손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런 중국인 부자들도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 2위 부자 장이밍이 있죠. 장이밍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의 창업자인데요. 장이밍이 중국을 떠나서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 되게 화제였어요. 그리고 하이디라오라고 아시나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중국 최대 허거 프랜차이즈인데요. 하이디라오를 만든 중국 장용 회장도 아내를 데리고 싱가포르로 가버렸어요. 아예 국적을 옮겨버렸다고 해요. 근데 중국 부자들은 대체 왜 멀쩡한 자기 나라를 놔두고 해외로 떠나냐? 꽤 오래전부터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공동부유 정책인데요. 모두가
모두가 잘 살자는 취지의 공동부유, 부자들의 부를 조절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죠. 근데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 세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부자들 주머니에서 나오겠죠. 부자들은 호환마마보다 세금을 더 무서워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중국은 경제 상황도 안 좋잖아요. 위안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자형들 입장에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매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은 딱 5만 달러거든요. 마음대로 빼돌리지도 못해요. 이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대륙 재벌들 클래스 정말 후덜덜하잖아요. 아까 말한 장이밍만 봐도 자산이 작년 기준으로 약 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 정도 되거든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580억 나누기 5만, 116만, 정해진 송금 기준으로 116만 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빙하기를 한 번 더 거쳐야 송금이 끝나요. 중국에 돈을 묶어두긴 불안하니까 돈을 빼내긴 해야겠고, 아예 중국을 떠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거죠. 이렇게 중국을 빠져나온 엄청난 돈은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돈이 주로 향한 곳은 바로 미국이나 싱가포르였어요. 인도나 멕시코, 대만으로도 생산 공장이 몰려갔고요. 그런데 여기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또 있어요. 바로 일본인데요. 중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일본 증시로 몰린 거예요. 일본 하면 뭐 생각나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잃어버린 30년 있잖아요. 그런데 흐름이 확 바뀌었어요.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무려 34년 만에요. 한 번도 아니에요. 뭐만 했다 하면 아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워렌 버핏 형님도 비아디는 팽하고 일본 5대 상사 주식은 또 야금야금 사모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 일본이 어찌 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수혜국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컸거든요. 중국이랑 붙어있는 데다 기술 인프라가 아주 짱짱하잖아요. 중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랑 뭘 해보려 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빅테크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우리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확 몰려든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 기업 중에도 수혜를 보고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런데 첨단 산업 패권 전쟁 이게 한창이잖아요. 반도체 전쟁, AI 전쟁 같은 것들이요. 모처럼 주어진 기회인데 우리도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이득을 보면 좋잖아요. 가뜩이나 나라 경제도 썩 좋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차이나 엑소더스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이게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최근에는 부자가 아닌 일반 중국인들도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으로 이주하다 적발된 중국인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해요. 미국이 입국 심사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갔나 봤더니 먼저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미국 멕시코 국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도 불법 이주가 많아지니까 에콰도르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아예 중단해버렸어요. 수돗물이 샌다고 아예 수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아주 친절하게 전세기를 띄워서 중국인 미입국자를 싹 추방해버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짠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살 생각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팍팍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중국 경제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이 도시 전역을 전면 봉쇄했단 말이에요. 중국 안에서도 시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봉쇄가 길어지니까 사람들 소비도 다 죽고 공장 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단 말이죠. 경기 지표들도 다 나빠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위기까지 닥쳤죠. 이러다 진짜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피크 차이나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죠. 경기는 나아지질 않는데 시진핑 3기가 출범했고 통제는 한층 심해졌죠. 그런데 벌써부터 4연임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버텨도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터널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에서는 중국 정부 압박에 밖에서는 서방국들 압박에 개인도 기업도 참고 참다 폭발해버린 거죠. 이건 뭐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렇듯 중국 경제의 경고등이 제대로 켜졌어요. 10%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이 이제는 5%대를 넘기냐 마냐를 놓고 웃고 우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여전히 강하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이런 와중에 모두가 하나같이 중국 탈출 넘버원을 외치고 있는 이 상황, 과연 중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진핑도 꺼져가는 중국 경제를 살리고 자금 이탈을 막아보겠다고 이런저런 부양책을 열심히 내놓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죠. 민심도 나락, 경제도 나락. 나락행에 제대로 올라탄 시진핑과 중국. 이대로라면 차이나 엑소더스 흐름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텐데요. 그래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미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겠죠. 시진핑은 과연 위기의 중국 경제를 구하고 차이나 엑소더스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